자, 일단은 김건희는 지금 조용하게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윤석열만 체포되면은 김건희 관련된 뉴스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계엄도 김건희 때문에 했다는 건 정설이에요.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관저에 유령 건물이 있었잖아요. 등기도 안 된 거. 요거 지금 감사를 한답니다. 국회 운영위가 의결했습니다. 저거. 한참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또 정신 차리고 하겠죠 이번에는. 아유, 진짜 지금 정신 감사원장이 차려야지. 탄핵돼가지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께서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게 슬크린 골프장이냐 사우나냐. 근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둘 다 맞다고 해도 수긍이 가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무슨 저기 신주 모시는 걸 뭐라고 합니까? 아, 막 사당?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윤석열 수색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그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그 게이 있잖아요. 예, 탐지견. 예. 그거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어디에 숨었을지 모르니까. 아, 그리고 저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5년 살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영구집권을 꾼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 정답이에요. 자,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보고서에 윤석열이 명태균 비공표 여론조사 받았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의 말이 다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난 거죠. 특히나 그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자료를 받고 나서 냅 충성 그러니까. 하는 그거 좀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자, 창원 지방 검찰청이 이제 여기 포렌식을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용은 대부분 다 우리가 아는 거고 어제도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문제는 저 포렌식한 자료를 숨기고 있다가 창원지검 수뇌부는 숨겼고요. 검사들은 언론에 까는 그 구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명태균이가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주고받았던 카톡은 지워질까 봐 다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총 6,800장이라고 와, 합니다. 씨. 그 중에 김건희, 윤석열만 추린 게 280장. 그다음에 대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저게 중요한 거예요. 대선 조사 결과 보고서 PDF 파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명태균한테 저런 거 해달라고 한 적 없다가 아니라 계속 받았다는 게 저건 빼박이에요. 빼박. 예. 그렇죠. 그 옛날에 유행 같은 말 빼박 캔트라고 하잖아요. 딱 그거고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명태균이가 자료를 보내면 윤석열이는 아무 대꾸도 안 해.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 있긴 한데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보내지 말라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충성했던 장면이 이겁니다.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냅 충성. 네, 중성. 아. 우리 정렬이 오빠는요. 번호가 010. 땡땡땡입니다. 그때 이때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다 이거. 그 통화를 했겠네요. 네. 안 하긴 뭘 하네. 2021년 10월 5일 큰일이네요. 이러다가 홍한테 뺏기는 게 아닐까요? 홍이 1등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내일 자체조사를 해보기 어렵습니다가 지금 윤석열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체조사 한번 해본다고 하면서 그때 강혜경 씨한테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관계를 유지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명태균이 했던 노릇이 무당이 하는 노릇하고 똑같은 거예요. 봐라. 이번 주 목요일만 지나면 니네 2% 오를 거야. 딱 해놓고 강혜경 씨한테는 2% 올리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나서 이걸 딱 보여주면 와 이거 진짜 기막힌 도사님이네.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갔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저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 수사 보고서에 윤석열이 명태균 비공표 여론조사 받았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 지금 내란이 아니라도 상당히 탄핵에 근접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진짜 탄핵은 난 이렇게 봐요. 대국민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게 선진국 같으면 저거 하나로 물러날 사안이에요.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진짜 거짓말 지금 완전. 이 새끼는 기본적인 인기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거든요. 명태균 게이트가 탄핵의 촉발점이 됐다라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실제로 명태균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윤석열 정권 무너진다고 했던 거. 정확하게 한 달 딱 됐죠. 하루에 모자라게 된 날에 탄핵됐죠. 그리고 김용현 공소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이 2024년 11월 24일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과 차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김용현인 겁니다.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명태균이 지금 불까 말까 하고 있고 예.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개헌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촉발점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맨 처음에 그 창원지방경찰청에서 보여줬던 거 보면은 그게 11월 날짜잖아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는 창원지검의 지검장이 또 친한 그 여자 검사였었잖아요. 정유미. 네. 저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다 받았고 거기에 그걸 받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이 커졌다고 그 이야기 생각합니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자료를 이미 이제 받았어. 당연히 받았겠지. 예, 예. 상황이 이렇게 돼간다고. 예, 예. 그러니까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예요. 이거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계엄 질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명태균 의혹을 거론하면서 계엄을 시사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딱 그거예요. 너 사랑 때문에 뭐까지 해봤어? 계엄. 계엄. 딱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보도 중에 이것이 있더만 이건 이제 명태균이 검찰 조사에서 밝힌 건데 윤석열하고 명태균하고 관계가 끊어진 게 명태균이 저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임기 2년 후에 개헌하라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다른 사람은 5년씩 하는데 왜 나는 5년 못하냐 화를 내고 그 후로 관계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도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2년이냐. 기왕 할 거면 3년도 되고 1년 반도 되는데 왜 2년이냐. 임기 2년이면 이준석이 딱 만으로 40이 됩니다. 대선 나갈 수 있는 나이다. 예. 아니 근데 명태균 입장에서 그냥 이야기한 건 아닐 거고요. 뭐 치적을 남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을 텐데 저 임기 단축 저거는요. 선거 주기랑 관련이 있죠. 예. 그 지방선거에 맞추던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던가 이게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 뒤에는 다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제 재밌는 보도 하나 나왔었어요. 전용기 스텝카 추가 구매 미스터리. 돈을 못 써서 안 달란 부부. 나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윤석열 수리 문제죠. 계단을 내려올 때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저 스텝카가 뭐냐면 네. 이제 비행기 타러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 계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 서울공항 주로 새벽이나 서울공항에서 이제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눈 비가 내리면 안전 위험이 제기돼서 손잡이 너비를 축소를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인은 비행기 탈 때 저런 스텝카가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거지. 저 스텝카는 사진을 찍기 위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홍보를 위해서 또 세금을 투입하겠다. 지금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근데 행안부와 공군은 스텝카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해온 거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2024년 2월에도 보존안간을 설치해달라라고 했더니 거부를 했고 3월에는 손잡이 너비 축소를 해달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스텝카 새로 사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 거부한 이유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국제항공기구 협약 사항이래요. 규격이 있겠죠. 규격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수동으로 그 오르내리는 어떤 기구에 대해서 국제 표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을 벗어나면은 안전 점검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결국에는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러면 새로 하나 사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산이 2억 8천이라는 거예요. 네. 도대체 아니 그 사진 지금 찍겠다고 2억 8천이면요. 아니 근데 저 2억 8천도 저는 저 스텝카에 2억 8천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아니 저거는 뭐 약간 전문이기 때문에 새로 하나 들으는데 저 정도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 중에 2억을 이런 거요. 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너무 넓잖아요. 근데 이 새끼 맨날 전용기에서 술 처먹고 푹 해서 내리는데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똑바로 이렇게 걸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얘가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야. 사진의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스텝카 사이즈인데 네. 이제 비행기 쪽 위에 있는 1.8m, 근데 땅 쪽에 1.5m인데 지금 그 김건희가 계속 요구했다는 게 이제 비행기 쪽이 1.2m, 땅 쪽이 1.4m. 그러니까 저희들도 손은 잡아야겠고. 둘 다 난간도 잡아야겠는데 지금 현재 스텝카 사이즈로는 한쪽이 양보해야 되는 거야. 한쪽이 난간 잡는 걸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불안정한 윤석열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윤석열만 저기 난간을 잡고 내려오면 사람이 위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근데 저게 둘 사이의 믿음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건희가 10살 이상 어리잖아요. 네. 그러면 둘이 손잡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거든요. 잡아줄 수도 있고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스테카를 도입을 한다는 거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때도 비 오는 날 올라갈 때 무슨 욕을 먹었습니까? 윤석열이 지 혼자만 우산 쓰고 있는 것 때문에 난리 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저런 관계를 다 보여주는 저 장면이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그중에 그것마저 스텝카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진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참 결론적으로 말해서 둘이 손잡고도 난간을 잡고 내려올 수 있게 하려면 폭을 좁혀야 되는 건데 그 다 술 때문이라니까요. 비행기 안에 가서 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맨날 술 처먹고 맞아요. 취한 상태에서 내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그 같이 수행하는 기자들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 비행기 출발할 때 술과 식사 나올 때 술과 내리기 직전에 술이 다르다고. 계속 그렇게 다른 술을 권한다고 하잖아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되고 나서는 전국 각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좋은 술이란 술은 윤석열 앞으로 다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술과 자랑하고 싶은 술을 또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좋은 술 다 모아놓고 결국에는 소맥. 그러니까 국정을 얼마나 날마다 윤석열만의 방식으로 폭탄주를 맥주 글라스에다가 20잔씩 마시는 자. 이번에 오죽했으면은 최근에 술도 안 마시고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 불안감은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불안감은 술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윤석열이 술 처먹고 자는 시간에 관절을 기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 폭탄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막 여러 이야기 했었잖아요. 뭐 60잔이다. 20잔을 용산에서 먹는 이유 20잔은 일반한테 60잔이다. 근데 그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폭탄주라고 하기에 소맥을 할 때는 소주 한 잔 넣고 나머지 이제 맥주로 채우고 3분의 2 정도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용산에서는 맥주를 소주잔에 넣고 그다음에 그 소주잔에 사이다를 한 잔 넣어가지고 붓고 나머지를 소주로 채운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맥주와 사이다를 소주잔에 넣고 나머지를 소주로 채운다. 그래서 그걸 20잔을 먹으면 간다는 거야. 그거는 거의 진짜 환자 수준. 요걸 나중에 신체 기증해야 될 것 같아요. 간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네, 와 상상도 못했던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사이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목 넘김이 좋다. 오늘 한번 해봐요. 오늘 물밥에 용산지로 가는 거야. 오늘 방송 끝나고 물밥에. 이게 나라입니까? 애초에 이 자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자야. 완전 개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저거 자기 술 처먹는 것 때문에 스텝카를 바꾸는데 한 3억 원 정도 지금 멈춰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이제 바꿀 일이 없죠. 더 임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뭔 짓을 할지. 영구집권 꾸었던 새끼가 정상이에요. 민주국가에서. 영구집권이라는 게 완전히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돌리고 날이면 날마다 시위 집회 있고 막 이런 상황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유씨. 에이씨. 자, 두 분과 함께 재밌는 얘기 나눠봤고요. 여러분 아까 그 마차님이 이제 윤석열 폭탄주의 사이다 이야기 하셨잖아요. 민주당 최고의 사이다. 기대. 민주당 최고의 사이다로 한번 모시고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